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과 함께 코스피 5천 달성을 위해 추가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 경제 전체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양이 총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데 그게 주로는 부동산 투자에 쓰여지죠. 우리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금융을 좀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상법 개정 문제 가지고 기업을 옥죄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거죠. 근데 민주당 대통령이 잘하는 게 있으면 기사 잘 안 나와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주식 투자들 하십시오. 5천 갑니다. 예. 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가실지에 대한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한 90조 돼요. 다 터놓고 하자 그냥 있는 대로.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제가 듣다가 박수친 대목인데 기재부가 이 재정 건전성 핑계로 돈에 대한 권한을 철저하게 자기들 통제하에 두려고 했고 윤석열은 바보니까 그게 통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왜 잘못됐는지 설명한 겁니다. 지금은 돈을 써야 할 때다. 관세 후속 협상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에 제가 일단 작은 고기 하나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분명한 거는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이죠. 방어를 하러 간 거죠. 그 방어하면 됐지 뭐 사인을 합니까? 사인 못했다고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이면 합의가 없다. 국익에 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외교를 걱정을 안 해요 사실. 일방적으로 퍼주고 당한 일은 없다. 대통령님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시는 것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죠. 한국 정부의 태도가 무인기 보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아파치 헬기가 즉각 폭격할 것처럼 이러고 몇 년을 견뎠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 정부가 뭐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유화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들이 활짝 웃는 표정으로 바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바보죠. 그래서는 휴전선의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됩니다. 이 남북 관계는 복잡한 국제 문제가 되어 있죠. 특히 핵 개발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문제는 미국이 아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고 저는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죠.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된다. 우리가 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각자의 그 외교 협상의 특성이 있는데 타결 직전에 최대한 긴장을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를 키운 다음에 이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피차간에. 지금 통일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겠죠. 그 전 단계로 평화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북한 입장을 이해하면서 북한과 관계 개선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 대목이 저는 인상적인데 우리가 꼭 주도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꼭 주도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된다. 여야정 협의회가 이제 정례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정치의 가장 극단적인 모양은 선거죠.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특히 이번 정권 교체는 내란 극복 과정과 동전의 양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의 근본에 관한 것이어서 쉽게 무마되거나 덮어지거나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못 되죠.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를 대표하는 거고 여야가 합리적 경쟁을 하면 좋겠다. 잘하기 경쟁. 누가 더 잘하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반대죠. 협치해야죠.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오늘도 좀 시끄럽대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이런 거 꿈도 못 꾸게 만드는 거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맞바꿔요? 그런 건 타협이 아니죠. 협치도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도 조금 어른스러워지면 좋겠습니다. 뭐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사실 이 우당탕 할 때 저는 걱정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람 시스템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그들이 사안을 정리할 때까지 기다려줄 잠시의 인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일본 정부의 그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이런 건 뭐 매우 어려운 주제니까 외면하지 말되 미래지향적인 그런 문제들은 또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 그래서 이시바 총리에 대해서도 제가 먼저 갔죠. 투트랙 전략에 따라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하고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력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여지를 두고 대화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서로 접근해야 되겠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명쾌해요. 어려운 문제는 그대로 따지되 경제적 협력하자.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직의 비대화, 보안 수사권 폐지 등 우려도 있는데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큰 피해자죠. 요새는 명백한 팩트가 나오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구더기가 싫죠.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보안 수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죠. 방향은 정해졌으니까 감정 빼고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라. 1년 안에, 전 6개월 안에 됐으면 좋겠는데.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해서 위헌 논란도 좀 있고 해서 대통령께서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의견을. 우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요. 감시와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 분립의 핵심 가치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다.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헌법에 그래 돼 있죠.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란 전담재판부 네. 그러다 보면 사법부가 독립을 훼손시킨다고 하거든요. 독립. 누가 들으면 사법부만의 법이 따로 있는 줄 알겠어요. 사법부는 법을 못 만들어요. 자기들이 법 전문가라고 하는데 왜 사법부는 법을 따로 못 만들죠? 법은 입법부가 만들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위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법과 구조를 만들고 그 법과 구조에 의거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은 판관 보고 하라고 하는데 판사 보고 하라고 하는데 무슨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해.